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업계가 우리나라 대표 화학기업인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LG 화학 계열사들의 신용 위험도가 커졌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이 동시에 둔화하면서 LG화학의 신용 등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 전망을 동시에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어요. 전망이요? 네,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이라는 것은 신용 등급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닌데 네. 이제 신용 등급의 부정적 요소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용 평가사가 재무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가 지표가 더욱 악화하면 신용 등급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에 국내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S&P라는 곳은 이제 무디스, 피치와 함께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입니다. S&P는 국가 신용등급도 매길 정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데요. 네. 이 때문에 S&P 신용 등급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상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용 등급이 진짜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을 내려잡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일단 S&P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S&P는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상승, 즉 이제 부채 증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어떤 성장세 둔화 등을 등급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S&P는 이제 LG화학의 이제 재무 지표가 향후 1, 2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LG화학 자체적으로도 양극재 등 이제 배터리 신소재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는데요. 네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크게 상회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제 LG화학도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예. LG화학의 이제 조정 차입금 규모가 2022년 9조 6천억 원에서 작년에 16조 원으로 급등을 했고요. 올해는 22조 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 대비 조정 차입금 비율이 2022년 1.5배에서 작년에 2.4배로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차입금이 비율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S&P는 이 차입금 비율이 올해는 2.6배, 내년에는 2.8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배터리 신사업을 무리하게 지원해 준 게 발목을 잡았다는 건데 투자를 많이 했어도 수익만 났으면 괜찮았겠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신사업에서 변변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지분을 81%가량 가지고 있는 LG화학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P는 LG에너지솔루션에 LG화학과 동일한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데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을 LG화학의 핵심 자회사로 보기 때문이죠. 네네. LG에너지솔루션도 작년까지는 대규모로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어요. 예. 하지만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 침체로 인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둔화세가 뚜렷했고요. 네. 올해 2분기도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이제 2분기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수익성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간 복선을 깔아뒀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판매 성장세가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어요. 네. S&P는 이제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성장세 둔화가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 확대의 부정적 요인이다. 또 이제 가동률 하락과 함께 이제 영업이익률 하방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그 부채 비율을 보면은 올해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S&P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삼각정 영업이익 대비, EBITDA 대비 차입금 비율이 작년에 1.5배에서 올해 2.5배, 내년에는 2.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제 영업 현금으로 성장세가 어떤 설비 투자 확대를 이제 밑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빚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업황도 나빠지고 빚도 늘어난 거네요. 예. 그런데 신사업 말고 LG화학 본업인 그 석유화학 사업에서도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LG 엔솔이나 뭐 배터리 등은 LG 화학의 신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과거 이제 LG 화학의 본업은 석유화학이죠. 현재 매출의 이제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석유화학이 잘 되어야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매우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중국 수출, 역내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워낙 중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석유화학 업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업체 공급 과잉도 상당히 문제예요. LG화학은 이제 작년 석유화학 부문에서 연간 적자를 냈고요. 앞으로도 석유화학 분야 이제 업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S&P 같은 경우는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의 어떤 수익성 둔화가 향후 12개월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자체적으로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재무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LG화학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제 한 개의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편광판 및 이제 진단 사업부를 매각한 데 이어서 올해는 이제 석유화학 원료인 SM 공장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산인 이제 나프타 분해 설비 NCC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LG화학은 재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이제 가지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이런 보유 자산 등을 이제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앞으로 현금 조달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S&P가 LG화학 신용 등급 자체를 네. 떨어뜨린 건 뭐 아니긴 한데 네. 일단 경고를 한 만큼 이제 앞으로 LG화학 신용 등급이 실제로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S&P는 앞에서 이야기 들은 LG화학의 영업이익 대비 어떤 차입금 비율이 상당 기간 높아질 경우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심해지고 미국 정부의 배터리 정책 지원이 약화된다면 신용 등급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화학 사업부의 공급 과잉이 지속돼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이제 부채 비율이 상승할 경우에 신용 등급 떨어지는 게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S&P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에 이제 앞으로 LG화학의 부채 증가와 어떤 배터리 업황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고장난 엔비디아 주가, 애플 시총 추격. 이번에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한 주당 $1,000를 넘어선 뒤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월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꼽았던 엔비디아. AI 대표주로 꼽혀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브레이크가 이제 고장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엔비디아 주가는 간밤의 전 거래일보다 6.98% 오른 1,139달러를 넘어섰고요.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3일 처음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이 거래일 만에 다시 1,100달러도 처음 돌파했고 이야. 지금 3거래일 연속 중가 기준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날 장중에는 약 8% 오른 1,14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한 만큼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급증했겠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2조 8천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네. 3조 달러에 한 발짝 다가섰고요. 시총 2위 애플 2조 9,130억 달러와는 불과 지금 1,1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1,10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금방 따라잡히겠는데.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제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불과 10개월 만인 지난 2월에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시총 2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운데서는 이게 최단 기간이었고요. 네네. 이어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네. 이게 3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 2배네요. 맞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최근에 발표된 1분기 호실적과 어떤 주식 분할 이슈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엔비디아 1분기 매출과 주당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고 2분기 매출도 월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또 다음 달 10일부터
이제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기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약 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는 소식도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는 최근 AI 그록2 훈련에 약 2만 개 엔비디아 최신 칩 중 하나인 이제 H100 GPU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 학습에 상당히 많은 GPU, 엔비디아 GPU가 들어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때문에 GPU 수요가 AI 열풍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